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7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1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0월 29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신해월, 기묘일이 되겠고요. 일진, 기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의 기토가 되겠습니다. 자, 해월의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기라고 하는 천간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토의 기운, 즉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토가 되겠고요. 어저께 무토와 마찬가지로 같은 오행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간 무토는 5번째 천간, 기토는 6번째 천간이 되면서 같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즉 같은 토이긴 한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으면 그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은 남자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양이고요. 음은 여성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 아니라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고황토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정도는 이런 정도 단어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 해서 작은 텃밭이라든가 좋게 말하면은 문전 옥답이라든가 문정에서 문 앞에 비옥한 토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분토라고도 봅니다. 분토라고 하는 것은 동이 분자를 써서 화분에 담겨져 있는 아주 비옥하고 물기를 자작자작 가지고 있는 그러한 토를 바로 분토라고 해서 기토는 특징이 뭐냐면 물기를 가지고 있다. 습토라고 해서 니사라고도 하고요. 습니라고도 이렇게 그래서 다 삼수변이 이렇게 붙어 있죠. 즉 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토가 바로 기토인데 상대적으로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가 됩니다. 마른 땅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크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물, 즉 수의 수요, 물의 수요가 좀 기토보다는 조금 더 클 수 있겠죠. 그리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토이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토인 기토 같은 것은 작은 화분 속의 흙과 같기 때문에 너무 목이 많아지게 되면 산토가 되거나 박토가 돼서 좋지 못하다라고 해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뭐다 화분과 같다.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이라든가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초라든가 작물이 심어져 있는 텃밭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간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묘월 같은 경우라든가 진술, 중미, 월 등의 기토가 태어났는데 천간에 무토가 있게 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간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냥 기토는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 텃밭과 같다라고 해서 적당량의 따뜻한 온기하고 적당량의 물만 있으면 된다. 선생님, 기토는 습토니까 물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만 아니죠. 습토라고 하더라도 여름에 햇빛 쨍쨍 내려지게 되면 습기가 마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이 됐든 젖은 땅이 됐든 일단 수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어야지만 어느 때가 됐든 수리 안전답도 물이 항상 있기 때문에 수리 안전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 개수를 위주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정법이다. 병화를 위주로 쓸 때는 대체적으로 금이 왕한 신유술월이라든가 또는 해자 축월 같이 겨울 같은 데는 화를 많이 쓰게 되고요. 개수를 많이 쓰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화가 왕할 때 4, 5, 미월 같은 경우나 아니면 타월이라 하더라도 화국이 형성돼서 화가 너무 많을 때는 개수를 위주로 쓰고 나머지 금, 목 이런 거 수 같은 경우에는 금목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물이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걸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가 부족할 때는 금으로서 수를 생해줘야 되고요. 화가 부족할 때는 목으로서 화를 생주해주는 그러한 틀로 가게 된다. 그때 목이 필요하다고 있다고 해서 기토를 소토하는 개념은 아니고 그때는 약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토가 태어난 월령 해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어저께도 무토 해월에 태어난 것이고요. 오늘도 일간만 달라졌습니다. 기토 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그런 사주 구조가 되겠습니다. 해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로는 입동과 소설이라고 하는 절기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입동이 되면서부터 술월에서 해월로 전환이 되고, 또 입동이 되면서부터 늦가을인 술월에서 초겨울인 해월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해월을 초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맹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초겨울이라고 하는 뜻이다. 초겨울이라고 초자가 붙었다고 해서 그냥 좀 적당히 추운갑다가 아니라 자축, 월은 모두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냥 엄동설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실감이 나지 않아서 제가 항상 해자축월은 남극대륙 생각하라라고 말씀드렸죠. 남극대륙 기온이 기본적으로 20-30도, 영하 20-30도는 기본이고요. 더 떨어지면 40-50도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천하가 얼어서 풀한폭이 자라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 바로 남극대륙, 북극 같은데, 물론 남극대륙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봄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이끼류 같은 거는 이렇게 자랄 수가 있겠지만은 그 혹한의 겨울에는 어떠한 생명체도 살기가 어렵죠. 이 남극대륙에 뭐가 살죠? 황제 펭귄이 살긴 하는데, 황제 펭귄이 왜 거기서 살까요? 그 혹독한 그러한 데서. 왜냐면 이제 제가 그 남극대륙 이런 것, 동물의 왕국 이렇게 보면 황제 펭귄이 거기서 알을 낳기 위해서 그러는, 근데 천적이 너무 추우니까 천적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안심하고 알을 낳아서 품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한에서 살기 어려운데, 그 혹한에 나만 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적군들도 살기 어려우니 차라리 거기 가서 내가 안심하고 새끼 낳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황제 펭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억수로 겁나게 춥다, 반드시 조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조후는 뭘로 합니까? 해자축월에는 병화로 하는 것이고요. 사오미월에는 개수로 조후를 한다. 물론 병화 없으면 정화 쓸 수 있고요. 개수 없으면 인수 쓸 수 있지만은, 여러분, 남극대륙에서 병화를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태양이 비추는 것과 같고요. 남극대륙에서 정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손날로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엄청난 차이와 공력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그래서 병화를 위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해자축월은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겠습니다. 물론 북방이죠, 북쪽. 그래서 방향은 북쪽이면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만. 쉽게 말하면 춥다라는 얘기죠. 춥다. 남자들 같으면은 혹한기울이라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저 위쪽 같은 데 있잖아요. 무슨 산 같은데, 화학산 같은 데에 겁나게 막 이렇게 춥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산 같은 데는 물이 이제 밑에서 이제 물을 이렇게 끌어올려 줘야 되는데, 물이 이제 겨울에 너무 추면 이제 올라오는 수도관이 얼어가지고 위에서 물을 못 쓰니까 이제 눈을 녹여서 이렇게 씻을 정도로 엄청나게 춥다. 이게 봄 때도 거기는 얼음이 녹질 않아서 굉장히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제 친구가 거기서 이제 군생활을 했던 그 경험담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죄송하게도 저는 군생활을 제주도에서 했기 때문에 제주도도 은근히 춥습니다만은 그 혹한 같은 그런 혹한에서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혹한기 훈련 저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명리 공부할 때 해월, 자월, 축월할 때는 바로 분들은 혹한기 훈련, 여성분들은 남극대륙의 황제 펭귄 생각하시면 반드시 이해하기가 쉽다.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있어 줘야 된다. 기토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뭘 있어줘야 된다? 화가 있어 줘야 된다. 이 화가 없으면은 쉽게 말로 여러분들 집 앞에 집 앞에 텃밭 내지는 화분에 1,000만원짜리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이 있는데, 그거 밖에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화초 심어져 있는 화분 밖에 내는 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화초 얼어 죽고요. 토는 기토로서의 용도가 없게 되겠죠. 반드시 화가 있어서 온기를 북돋아 줘야지만 땅도 얼지 않고 물도 녹게 되고요. 물이 녹아야지만 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월은 수가 왕하지만 토 자체는 약하기 때문에 이 화를 얻게 되면은
해동, 조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토까지도 따뜻하게 하고도 기토를 또 생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물론 기토도 병화도 해월에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인사오, 화는 인사오고요. 화는 인사오 등의 뿌리를 내리면 좋겠고, 기토 같은 경우는 지지로 진, 술, 축, 미, 토 등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더욱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사오는 기토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인성이기 때문에 통근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병화도 지지 하나 정도 뿌리를 얻고, 기토도 진술축, 미, 토 등의 하나를 뿌리를 얻는다라고 하면 나머지 글자들은 뭐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항상 뭔 있어야 된다. 병화는 없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해자축월에 태어났는데 화가 없다. 이거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1000만원짜리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이 지금 엄동설한 20도 영하로 떨어져 있는데 거기 밖에 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쉽게 다르게 표현하면 영하 20도에 메리아스 이렇게 있고 반바지 입고 밖에 나가서 달달달달 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 해자축월에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은 뭐냐면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기토, 어저께 무토는 양토였고요. 오늘 음토가 되겠습니다. 기토는, 그다음에 해수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을 씁니다. 체음 용양. 자수는 양이지만 음으로 쓰고요. 반대로 해수는 음이지만 양으로 쓴다. 그래서 오늘은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는 관계, 내가 기토인 내가 해수를 극하는 관계가 있으니 아극자, 내가 극한다, 아극자, 나를 극한다, 극하자, 이렇게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극자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표현하고요. 재성은 다시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양대음으로서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거는 정제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편제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무토가 해수를 봤을 때는 편제가 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제가 되는 것인데, 오늘은 음양의 조화가 맞죠. 정제, 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 어저께 무토와 마찬가지로 기토도 해월은 수가 왕한 계절이고요. 반대로 토는 약하기 때문에 무토가 해월에 태어나도 재다 신약이고 기토가 해월에 태어나도 재다 신약한 사주, 신약 재왕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볼 것이죠. 해수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무토, 간목,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무토는 격이라든가 용신으로 칭할 때 해중에 있는 무토는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하게 되면 기토가 이걸 가지고 격을 잡죠. 중기 해중에 있는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게 되면 이제 전관격이 되는데, 재성이 관을 생기니까 재관이 왕해서 일간이 약해서 재관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관격이 됐든 정제격이 됐든 일단은 뭐냐면 일간이 약해서 문제가 된다. 일간이 약하면 반드시 약한 일간을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생조라고 하는 것은 인성으로 하는 것이고, 방조라고 하는 것은 비견겁제로 하는 것인데, 이 인성은 화가 되겠죠. 기토 입장에서. 그 다음에 비견겁제는 토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원령이 겨울이기 때문에 급선무는 보다 일단 조우두하면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해자축월에는 비견겁제보다는 인성으로서 나를 돕는 것이 필요하고, 더해서 비견겁제인 진술축, 미, 토 등이 지지에 한두 점 정도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다? 좋은 말로 금상첨화, 그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런 것이 바로 비견겁제를 같이 보고 화를 같이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오늘 국세를 보게 되면 연간의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월에 수, 왕절에 임수 투출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걸 가지고 자꾸 기토탁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주객이
이 전도된 거예요. 전도된 거. 일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임수가 탁해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가 너무 많아서 기토가 뭐가 되는 것이 문제예요. 사수동류, 이거를 이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사수동류가 돼서 기토가 물에 쓸려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거 위장 좋을까요? 나쁠까요? 위장이 좋을 리가 없죠. 위산, 과다, 위염 등등등등, 또 신경성 위염, 이 언제 내가 저 큰 물에 의해서 쓸려 내려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 재성이 많은데 해자 주갈에 물이 많게 되면 땅이 어떻게 되죠? 물론 물이 많아서 질퍽해지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는 기토가 동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염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약한 기토를 갖다 임수가 사수동류가 된다. 기토탁임이 아니에요. 이때는 사수동류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반드시 화가 있어서 기토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임수를 갖다가 녹여주고, 물론 무토가 있어서 임수를 제방해주는 것도 이 경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을 가지고 있어요. 인해 한목이 되죠. 인해 한목이 되는데, 이때는 재성만 왕한 것이 아니라 관성도 왕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지를 보게 되면 묘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묘목, 기묘, 일조, 기토 입장에서 얘는 정관, 얘는 편관이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떤 분들이 관살 혼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건 모양은 관살 혼잡이지만 관살 혼잡이 아니라 정식으로 이걸 쓸 때는 제살태왕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관살혼잡은 어느 정도 일간이 세력이 있을 때나 관살혼잡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거 기토일간 뿌리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관살혼잡이라고 말을 합니까? 제살태왕이죠. 관살혼잡도 좋은 것 아니고요. 제살태왕도 좋은 것도 아닌데, 관살혼잡의 뉘앙스는 일간이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는 것이고요. 제살태왕은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 제살태왕과 관살혼잡은 어떻다? 완전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간에 신금, 일간의 기운을 빼서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니, 신금 또한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아니다.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기토가 뿌리를 둘 수 있다 없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중병화가 있어서 나를 생해줄 것 같지만 저것도 어차피 암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효용 가치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일간이 사주 뿌리를 둘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신약이죠? 근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목으로 종할 것이냐, 수로 종할 것이냐,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수로 종하자니 목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목으로 종하자니 수가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금도 있고요.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론 이거를 종색격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건 종색격이 좋은 격인가요? 종색격은 좋은 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간이 어디다 종도 안 되고, 이쪽 가자니 이쪽이 눈치 보이고, 이쪽 가자니 이쪽이 눈치 보이고,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니, 제가 봤을 때는 좋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될 것이고, 을축시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기토가 여기 뿌리로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데, 문이 뿌리 내린 것이 중요한 것이나 을목이 투출했죠. 인해 한목해서 을목이 투출돼 있어 얘가 나를 극하려고 이렇게 극하려는 게 아니라 극했어요. 이제 기토의 산토, 아까 말했던 기토가 목이 많으면 산토가 된다 그랬죠. 산토, 박토가 된다고 했으니 신금이 있어서 얘를 제거할 것 같지만, 신금은 수를 생하지 얘를 극하지 않습니다. 얘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건 잔질지인이 된다. 잔질지인, 포병객이라고 하죠. 애가 많이 허약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목이 너무 강하고 일간이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이거는 관살이 너무 많아서 기토가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나쁘지 않지만 지지를 완벽하게 목국을 형성하게 됐죠. 이거 차라리 종격, 음간은 종격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기명, 뭘로 종하죠? 종살격. 살로 종해버립니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되면 차라리 나은데, 신금이 있어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수가 있으니 요건 금생수, 수생목하고, 용신은 요건 화가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종격이 되지 않으면 병인시도 저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토가 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단지 인성 하나에 이렇게 의지하고 있으면은 대체적으로 어떠냐면, 의지가 좀 약합니다. 그리고 운이라도 화토운을 빨리 만나야 되는데,
초년에 이렇게 여명으로 태어났을 땐 경술대원을 하게 되면 수를 만나죠. 근데 다음 대원이 뭐냐면 기유대원이 묘유충하죠. 무신대원의 인신충하죠. 화운 이렇게 갔을 때 요때는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기까지 가기가 34살까지 거기까지 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정묘시도 뭐 병시랑 크게 다르지 않고 저 같은 경우 차라리 무진시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화는 좀 부족합니다만은 인해 한몫해서 관살이 왕할 때 화가 좀 있으면 좀 더 좋겠지만 인중병화에 좀 의지를 하고요. 그냥 차라리 기토가 축에 뿌리를 둘 수 있었대 을목이 있어서 안 좋다라고 하면 얘는 기토가 진에 뿌리를 이렇게 둘 수 있죠. 수가 많으면 무토가 이렇게 수를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화만 좀 더 있었다라고 하면 무조건 무진시인데 다른 생시를 보더라도 저는 무진시가 좀 낫지 않을까. 기사시 경호시는 신미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이렇게 임자대원 개축대원 때는 그다지 이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요 대원 때는 목화운 갔을 때는 오히려 좋지 못한 그런 국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임신계유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을해시 당연히 안 될 것이고 갑술시 술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이때는 수기가 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가 좀 부족해서 그렇고 제가 봤을 때 무진시 정도가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